중고차 시장에 특화된 B2B 수출 지원 플랫폼 포렉스 오토트레이드와 함께하세요. 전통 소매 시장을 살리기 위해 히어로가 나섰다. 마켓 히어로는 비용 없이 10분 만에 원하는 기능과 디자인의 앱을 생성하여 소매 시장 마케팅 및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마켓 히어로를 기억해 주세요. 새로운 시장 중동으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중동 진출에 물류 도움이 필요하다면 TNP 플래닝으로 연락주세요. 공약으로서 소재 공사를 만든다 라는 공약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소수가 대표적인 예지만 기업들이요, 한국비료라는 그 기업은 요소를 우리가 만들까? 아니면 요소를 중국에 사올까? 그럼 기업은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네. 100% 중국에 의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저렴한 국가를 찾아서 조달받는 게 기업의 생리죠. 네. 그러나 정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위기 대응 능력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3%, 5% 수준의 요소를 스스로 생산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넘어가서요. 애플이나 맥도날드, 아마존, P&G와 같은 해외 기업들이 SCM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들 외에도 공급망 관리를 잘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께서 뽑으시는 해외 기업 중 베스트 공급망 기업이 궁금해지고, 그리고 잘 되고 있는 요인이 뭐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뭘 참고해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가야 될지 그 부분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급망 관리가 참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제가 특정 기업을 이제 거론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이제 어떤 종류의 기업들이 이제 공급망 관리를 잘하는 것인지 몇 가지 그 기업들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 네. 일단 과거의 SCM이라고 한다면 이제 도요타의 GT 방식, 네. GT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적시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우리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 그냥 한 나라에서 이것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네. 어떤 특정 수저는 누구로부터, 어떤 인력은 누구로부터 글로벌리 분산되어 있었죠. 밸류 체인 자체가. 근데 이 밸류 체인 자체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불리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느낀 거예요. 코로나19로.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로나19 초반에 와이어링 하네스 공급이 안 돼가지고 자동차 생산 멈춰서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리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그냥 이걸 도메스틱 밸류 체인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혹은 로컬 밸류 체인. 그러니까 GVC라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로컬 밸류 체인, LVC 혹은 DVC, 도메스틱 밸류 체인 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난 계기가 코로나19도 있지만 그 전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계 각국이 중국에 편중되게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 관세 때문에 중국에 의존하는 게 불리해진다. 네. 그래서 중국에 있던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자국으로 옮기는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코로나19랑 또 마주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DVC로의 전환이 있어요. 그래서 네. 자체적으로 국가 내에서 혹은 인근 국가들과 함께 자체적인 로컬 밸류 체인이 강화되는 방식으로의 전환, 그것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전환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잘 해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적어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공장들도 가동률을 100%로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부분품이나 부품이나 소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출시도 지연되죠. 스마트폰 출시, 가전제품 출시, 자동차 출시가 계속 지연돼요. 그런 이유가 가동률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가동률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그만큼 부진해진다는 것이고, 가동률이 부족한 이유는 그런 원자재 부품 수급이 제대로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공급망 관리가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DVC 전략, 로컬 밸류 체인 전략, 이런 혹은 다변화 전략, 이런 것들을 꾀하는 그런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환과 변화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SCM 역량이 뛰어나다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네. 앞서 설명해주신 그런 세계의 흐름, 뭐 공급망의 물류 병목 형상 이런 모든 것들과 관련된 게 정말 다 쭉 이어지는 느낌이 이어지죠. 들어요. 설명을 네. 듣다 보니까 네, 정말 한 편의 스토리처럼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어지는데 진짜 설명을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댓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공급망 관리 가장 잘 대응하고 기업들 수출입 차질 없이 대선 공약과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네. 그리고 중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립입니다. 중립. 중도라는 표현도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네. 다만 제가 이 관점에서 몇몇 분들께 조언을 드리기로는 이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약으로서 소재공사를 만든다라는 공약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차원의 정책 자문도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제안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소수가 가장 대표적인 예지만 기업들이요. 한국비료라는 그 기업은 요소를 우리가 만들까? 아니면 요소를 중국에 사올까? 그럼 기업은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네. 100% 중국에 의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저렴한 국가를 찾아서 조달받는 게 기업의 생리죠. 네. 그러나 정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위기 대응 능력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3%, 5% 수준의 요소를 스스로 생산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럼 이 요소는 어디에 공급하냐? 긴급 수송용으로 공급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119 차량, 경찰차, 그리고 아시죠? 그런 군사용 이런 용도로. 왜냐하면 요소수가 가격 경쟁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민간에서 요소수 공급하는 것보다 직접 요소를 만드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건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만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그렇게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공급할 수 있겠다. 그래서 위기 대응력이라는 측면에서 요소를 스스로 생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소재공사의 역할이다. 네. 그러니까 요소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이나 그 밖에 여러 비철금속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스스로 생산하거나 아니면 수요처를 미리 확보해 놓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소재공사가 해야 된다. 소재공사, 한국 소재공사 이걸 만들어야 된다. 예. 전 그런 걸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우회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